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었다. 요즘 들어 새벽 3시면 어김없이 깨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 다시 잠드는 걸 반복했다. 불면증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다. 후,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켰다. 허리가 뻐근했다. 아니, 뻐근한 정도가 아니라 끊어질 것 같았다. 59살이면 다들 이런가? 순자 언니는 그렇지 않던데. 거실로 나가는 길에 거울을 봤다. 화들짝 놀랐다. 거울 속 여자는 내가 아니었다. 푸석푸석한 피부, 움푹 들어간 눈, 핏기 없는 입술.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아니야, 늙은 게 아니라 피곤한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며 주방으로 향했다. 시어머니 아침 약을 준비해야 했다. 혈압약, 당뇨약, 치매약. 매일 아침 6시에 정확히 드셔야 했다. 약을 쟁반에 담아 시어머니 방으로 갔다. 노크를 하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어머님, 저예요. 미숙이요. 약 드리러 왔어요. 약? 무슨 약? 나 안 아픈데. 가슴이 철렁했다. 또 시작이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지 6개월. 시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어머님, 매일 드시는 약이에요. 기억나시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넌 누구야? 내 방에 왜 들어와? 어머님, 저 며느리 미숙이에요. 30년째 모시고 있잖아요. 며느리? 아, 그래. 그 며느리. 내 돈놀이는 또 시작이었다. 최근 시어머니는 며느리 수진이를 도둑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통장을 숨겼다고, 귀금 속을 훔쳐갔다고 매일 의심했다. 어머님, 그런 말씀하시면 수진이가 상처받아요. 내가 왜? 사실인데. 목소리가 커지자 옆방에서 수진이가 나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어젯밤에도 울었나 보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넌 왜 나오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자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님, 수진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약 드릴게요. 나는 재빨리 시어머니께 약을 건넸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노려보더니 마지못해 약을 받아드셨다. 수진이는 말없이 거실로 나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수진이도 힘들 텐데 위로 한마디 제대로 못해주는 나 자신이 한심했다. 부엌으로 돌아와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밥은 어젯밤에 미리 해놨으니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면 됐다.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찜, 시금치나물. 며칠 전에 만들어둔 것들이었다. 요즘 들어 반찬 만들기가 부담스러웠다. 힘이 없었다. 국을 끓이려고 냄비를 틀었다. 순간 손에 힘이 풀렸다. 냄비가 바닥에 떨어지며 쿵 소리가 났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황급히 달려왔다. 응, 괜찮아. 그냥 손이 미끄러웠어. 거짓말이었다. 손에 힘이 없어서 떨어뜨린 거였다. 요즘 들어 자주 그랬다. 물건을 들다 떨어뜨리고, 걷다 비틀거리고, 계단 오르다 숨이 차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밥상을 차렸다. 시어머니 상, 남편 상, 수진이와 손주 상, 4개의 밥상. 나는 나중에 먹으면 됐다. 항상 그랬으니까. 밥 먹어요. 가족들이 모여 앉았다. 남편 정수 씨는 신문을 보며 묵묵히 밥을 먹었다. 수진이는 손주에게 밥을 먹이느라 바빴다.
시어머니는 반찬을 이리저리 뒤적이며 투덜거렸다. 이게 뭐야? 맛없어. 어머님, 어제 만든 거예요. 맛있게 드셨잖아요. 어제? 나 어제 뭐 먹었는데?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봤자 기억하지 못하실 테니까. 가족들이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시작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가락이 얼얼했다. 11월인데도 보일러를 틀지 못했다. 남편이 가스비를 걱정했기 때문이다.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설거지를 하며 문득 깨달았다. 나는 아침을 먹지 않았다. 아니, 먹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요즘 들어 자주 그랬다. 가족들 밥상 차리느라, 설거지하느라, 정작 나는 뭘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배가 고팠다. 아니, 고픈지조차 잘 모르겠다. 요즘 들어 식욕이 없었다. 뭘 먹어도 맛이 없고 삼키기가 힘들었다. 나중에 먹어야지.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다. 점심 준비, 빨래, 청소, 장보기. 하루는 그렇게 흘러갔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밥상을 차려야 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다. 오늘은 김치찌개와 생선구이를 하기로 했다. 생선을 손질하는데 칼이 미끄러졌다. 순간 손가락에서 피가 났다. 아! 수진이가 달려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조금 베었어. 수진이가 밴드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밴드를 붙이고 다시 요리를 계속했다. 어머니,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넌 회사 일로 피곤할 텐데. 하지만, 괜찮다니까.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요리에 집중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도 몰라줄까? 아니, 몰라주는 게 아니었다. 내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괜찮은 척 했으니까. 저녁 밥상을 차렸다. 가족들이 모였다. 오늘은 남편의 형님 내외분도 오셨다.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 황급히 음식을 더 준비했었다. 형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가셨다. 나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16시간 30분을 쉬지 않고 일했다. 조금만 눈 좀 붙이자. 소파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내일 아침엔 뭘 해야 하지? 시어머니 약은 챙겼나? 손주 유치원 준비물은? 불안했다. 뭔가 빠뜨린 것 같았다. 항상 그랬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혹시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됐다. 새벽 3시 화장실에 갔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더 수척해진 것 같았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손으로 얼굴을 만져봤다. 피부가 거칠었다.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했다. 몸무게를 재봤다. 45kg. 2달 전엔 52kg였는데 7kg 빠졌다.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어.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시어머니 약을 챙겨야 하고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 줘야 하고 장을 봐야 했다. 나중에 시간 나면 병원 가야지.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다.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김장하는 날이었다. 온 가족이 모였다. 시댁 식구들, 친척들까지. 총 15명이 넘었다. 나는 전날 밤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고 음식을 준비했다. 새벽 4시까지 일했다. 2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 준비를 계속했다. 오전 9시 손님들이 도착했다. 인사를 나누고 김장이 시작됐다. 나는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배추를 나르고 양념을 배분하고 물을 끓이고 음식을 내오고 점심시간 나는 밥상을 차렸다. 15인분 국찌개, 전, 나물, 고기. 상이 가득 찼다. 수고했어, 형수님. 맛있겠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먹을 시간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먹을 기력이 없었다. 오후 2시, 김장이 한창이었다. 나는 배추를 나르다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잠깐만 쉬자.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시야가 흐려졌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어머니,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멀게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쓰러졌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다. 소독약 냄새가 났다. 병원이었다. 깨어나셨어요? 옆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잡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 병원이에요.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119 불렀어요. 남편도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당신 괜찮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이 마르고 목이 아팠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들어왔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의사였다. 박미숙님 깨어나셨네요. 저는 담당의 김지연입니다. 제가 왜 쓰러진 거죠? 의사는 차트를 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상태가 심각합니다. 가족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의사를 쳐다봤다. 먼저 극심한 영양 결핍 상태예요. 혈액 검사 결과 단백질 수치가 정상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체질량 지수도 17로 심각한 저체중이고요. 단백질이요? 네. 그리고 근육량 검사 결과 정상의 60%밖에 안 남았어요. 이건 근육 감소증, 의학 용어로 사르코페니아라고 합니다. 그게 심각한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우 심각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6개월 안에 거동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낙상 위험도 크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 우울증 초기 증상도 보이십니다. 불면증, 식욕 부진, 무기력감. 이런 증상들이 있으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났다. 박미숙님, 지금까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의사의 따뜻한 목소리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매일매일 버텼어요. 가족들 챙기느라 제 건강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알아요. 많은 여성 환자분들이 그러세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죠.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야 해요. 그날 밤 나는 혼자 병실에 누워 있었다. 가족들은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문이 약간 열려 있어서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긴 거구나. 남편의 목소리였다.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다. 30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아버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힘드신 줄 몰랐어요. 저는 제 일만 바빠서 어머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어요.
친정어머니 생각만 하고 시어머니는 어차피 어머니가 모실 거라고.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수진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시어머니 목소리였다. 평소와 달리 조용하고 떨리고 있었다. 내가 며느리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구나. 미숙이가 아프기 전까진. 미숙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랐어. 나만 생각하고 미숙이는 생각 안 했어.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허무했다. 왜 이렇게까지 아파야 알아줄까? 왜 내가 쓰러져야 가족들이 내 고통을 알아줄까? 왜 병원에 와서야 내 희생이 보일까? 분했다. 슬펐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다. 적어도 이제는 알아줬으니까. 퇴원한 지 3일째 되던 날 집 초인종이 울렸다. 미수가 나야. 순자. 현관문을 열자 순자 언니가 큰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언니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미수가, 너 완전히 말랐네. 내가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언니, 우리는 말없이 안았다. 40년 지기. 언니는 나의 모든 걸 알았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언니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봐. 봉투 안에는 건새우, 황태 한 마리, 검은 콩 한 봉지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뭐야? 나도 2년 전에 너처럼 쓰러졌었어. 뭐, 언니가? 순자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도 남편이랑 시어머니 30년 모시면서 내 건강은 뒷전이었지. 그러다 어느 날 쓰러졌어. 병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 근육 감소증이래. 단백질이 너무 부족하대. 나랑 똑같네. 응. 그때 의사가 이 3가지를 먹으라고 했어. 건새우, 황태, 검은 콩. 처음엔 나도 반신반의했지. 이런 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 싶었거든. 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런데 미수가 진짜 달라졌어. 3개월 만에 완전히 딴 사람 됐어. 몸에 힘이 생기고 계단 오를 때 숨 안 차고 잠도 잘 오고. 정말? 응. 의사가 설명해 줬는데 건새우는 단백질이 계란의 12배래. 게다가 칼슘이랑 아연도 엄청 많대. 황태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이고 검은 콩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대. 언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미수가, 이제 내 인생 살아. 가족 챙기는 것도 좋지만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챙기지. 안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났다. 고마워, 언니. 고맙긴. 우리 사이에. 자, 그럼 내가 어떻게 먹는지 알려줄게. 순자 언니는 노트를 꺼내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다. 1주차는 적응 기간이야. 몸이 새로운 음식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 1주차 식단. 아침 황태국. 황태 한 마리를 물에 우려. 무랑 대파 넣고 끓이면 돼. 국물이 시원하고 속도 편해. 단백질도 풍부하고 황태는 소화가 잘 돼서 아침에 먹기 딱 좋아. 점심 검은 콩밥. 일반 쌀에 검은 콩을 3대7 비율로 섞어. 너무 많이 넣으면 부담스러우니까 처음엔 조금만. 검은 콩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단백질도 많아. 저녁 건새우 반찬. 건새우를 살짝 볶거나 무침으로 만들어. 하루에 한 줌, 20지 정도만 먹으면 돼. 이게 단백질 15지야. 계란 3개 분량이지. 언니, 그런데 이거 맛있어? 처음엔 좀 낯설 수 있어. 근데 먹다 보면 괜찮아. 그리고 미수가 중요한 건 꾸준함이야. 하루 이틀 먹고 그만두면 소용없어. 언니는 2주차 식단도 설명해줬다.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양을 늘려.
황태는 죽으로 끓이거나 미역국에 넣어도 좋아. 검은 콩은 두유로 만들어 마시면 더 효과적이고, 건새우는 전을 부쳐도 맛있어. 언니는 노트 한 장을 찢어내게 주었다. 이거 냉장고에 붙여놔. 매일 체크하면서 먹어. 나는 노트를 받아들고 진심으로 감사했다. 언니 정말 고마워. 근데 가족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가족들한테도 같이 먹으라고 해. 이거 노인들만 먹는 거 아니야. 모든 연령대에 좋아. 특히 성장기 아이들한테도 좋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새벽 5시.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나를 위한 아침이었다. 냉장고에서 황태를 꺼냈다. 순자 언니가 손질까지 다 해서 준 것이었다. 냄비에 물을 붓고 황태를 넣었다. 무와 대파를 썰어 넣고 끓이기 시작했다. 국물이 끓어오르자 구수한 냄새가 났다. 처음 먹어보는 냄새였다. 아니, 정확히는 이렇게 나를 위해 정성껏 끓인 게 처음이었다. 국이 완성되자 나는 조용히 상을 차렸다. 황태국, 검은 콩밥, 건새우 무침. 나만의 아침상이었다. 첫 숟가락을 떴다. 황태국이 입 안으로 들어왔다. 따뜻했다. 시원했다. 맛있었다. 눈물이 났다. 언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봤지? 30년 동안 가족들 밥상만 차리다가 처음으로 나를 위해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수진이가 나왔다. 응, 아침 먹고 있어. 어머니도 이제 아침 드시네요. 다행이다. 수진이가 옆에 앉았다. 이거 뭐예요? 냄새 좋은데. 황태국이야. 너도 먹을래? 네, 먹고 싶어요. 나는 수진이 그릇에 국을 떠주었다. 수진이가 한 숟가락 먹더니 눈이 커졌다. 우와, 맛있다.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순자 언니가 알려줬어. 건강에 좋대. 저도 매일 먹고 싶어요. 요즘 회사 일로 피곤한데 이거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아침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아침을 먹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라 두 여자가 함께 따뜻한 밥을 나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조금 가벼웠다. 착각인가 싶었는데 거울을 보니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어머니, 안색이 좋아지셨어요. 수진이가 말했다. 나는 거울을 다시 봤다. 정말 그랬다. 눈 밑 다크서클도 옅어졌고 피부도 덜 푸석해 보였다.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 평소엔 버스를 타고 가던 거리인데 오늘은 걸어서 가보기로 했다. 10분 거리. 평소엔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야 했는데 오늘은 한 번에 걸었다. 숨도 덜 찼다. 다리에 힘이 생긴 것 같아. 집에 와서 체중계에 올라갔다. 47kg, 2kg가 늘었다. 근육이 생긴 것 같았다. 2주가 지났다. 나는 순자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진짜 효과 있어. 그치? 내가 뭘 했어. 2주만 정확히 먹으면 달라진다니까. 나 지금 몸이 완전 가벼워. 아침에 일어날 때도 힘들지 않고 계단 오를 때도 숨 안 차고 심지어 잠도 잘 와.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야. 3개월은 꾸준히 먹어봐. 그럼 완전히 딴 사람 돼. 2월 중순, 봄이 오고 있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3개월 전에 나와는 완전히 달랐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피부에 탄력이 생겼다.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다. 체중계에 올라갔다. 52kg, 7kg가 늘었다. 하지만 뚱뚱해진 게 아니라 건강해진 것이었다. 근육이 생기고 체력이 붙었다. 손을 꽉 쥐었다 폈다. 힘이 느껴졌다. 3개월 전엔 냄비도 제대로 들지 못했는데
이제는 무거운 장바구니도 거뜬했다. 주말 오후 온 가족이 부엌에 모였다. 오늘은 김장 담그는 날. 이 아니라 함께 요리하는 날이었다. 어머니, 황태는 이렇게 우리는 거죠? 수진이가 물었다. 응, 물이 끓으면 약불로 줄이고 30분 정도 우리면 돼. 할머니, 저는 뭐예요? 손주가 물었다. 너는 검은 콩 씻어줄래? 네. 남편도 건새우를 볶고 있었다. 여보, 이 정도 불이면 돼? 응, 좋아. 타지 않게 계속 저어줘.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우리를 보고 계셨다. 요즘 많이 좋아지셨다. 치매 증상도 약물과 규칙적인 생활로 많이 안정됐다. 우리 식구들 보기 좋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어머님, 곧 다 될 거예요. 같이 드시죠. 수진이가 밝게 말했다. 요리가 완성되자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다. 황태국, 검은 콩밥, 건새우 볶음. 우리 가족의 건강 밥상이었다. 자, 다 같이 먹어요. 손주가 숟가락을 들었다. 우리 모두 따라 들었다. 잘 먹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건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돌보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는 서재로 갔다. 서랍 깊은 곳에서 30년 된 김장 레시피 노트를 꺼냈다. 노트를 펼쳤다. 시어머니의 손글씨, 나의 손글씨가 뒤섞여 있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노트였다. 마지막 장을 펼쳤다. 빈 페이지였다. 나는 펜을 들었다. 2025년 2월. 나를 위한 건강 레시피. 건새우 20지 매일 한 줌. 계란 3개 분량의 단백질. 칼슘과 아연이 풍부. 볶음, 무침, 전 등 다양하게 활용. 황태 한 마리 마이너스 일주일에 3-4회.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국찌개, 죽으로 다양하게. 피로 회복에 효과적. 검은 콩밥 매일. 쌀검은 콩 73비율. 혈관 건강에 좋음. 눈 건강, 혈압 조절에도 도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 자신을 사랑하기. 내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살기. 나는 펜을 내려놓고 노트를 덮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다. 그 시간이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는 나도 함께 살고 싶다.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행복하게.